천재 뮤지션의 급작스런 죽음.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의료사고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의료소송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승소는 1%에 불과합니다. 의료진과 병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현행법의 문제점. 이슈 추적 YNNOW에서 의료소송의 불편한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하얀 국화 속에 놓여진 마왕의 사진. 영정사진 속 그의 표정은 생전과 다름없이 당당합니다. 금방이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 노래를 부르고 거침없이 말할 것 같은 사진 속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가수 신해철 씨가 타계했습니다. 평소의 돌발 발언만큼 갑작스런 사망 소식. 빈소에는 충격에 휩싸인 팬과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이런 일이 생겨서 뭐 저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당황스럽고 또 슬프고 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훌륭한 그런 뮤지션을 잃었다는 거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해철 씨는 타계 열흘 전 서울 가락동의 한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퇴원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22일 재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장이 멈췄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연찮은 고인의 죽음에 음악계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화장을 하려던 유가족을 설득해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로 한 겁니다. 10월 31일 예정됐던 발인을 취소한 유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고 신해철님의 동료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가족께서는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합니다.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외벽 부위를 한 15cm가량을 서로 바깥쪽 서로 봉합한 소견을 보는데, 소위 말하는 그 위 용적을 일부 줄이기 위한 그런 시도도 생각이 됩니다. 의문사로 남을 뻔한 신 씨의 죽음에 병원 과실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고 신해철 씨의 경우 유명인이기 때문에 여론의 주목을 받아 경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의료소송의 승소는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릴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를 잃은 배 씨는 병원과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 씨는 요양병원 측이 가족 몰래 아버지에 대한 욕창 수술을 시행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 때문에 병원과의 싸움은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 대부분 다 말리더라고요. 주변 식구들이나 형제들이 말리는데, 이 싸움을 한다는 게 이 사회적 구조가 진짜 아무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벌써 끝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배 씨의 주장에 병원 측은 오히려 병원비를 내지 않으려 생떼를 쓰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치료비를 안 내고 병원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으려고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만 해도 괘씸해요. 이처럼 병원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일반인들은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의료진의 과실을 일반인이 입증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의료사고 소송은 2010년 876건에서 지난해 1,100건으로 3년 만에 2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자 측이 승소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했습니다. 의료와 법률 전문가가 분쟁 사안을 조사하고 환자와 병원 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소송으로 갔던 그런 의료 분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구시를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중재원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난 9월까지 조정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35건.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80건은 아예 조정 절차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거부하면 중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도만 아주 특별하게 한쪽이 조정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저도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입법적인 절차도 한번 다시 밟아보고. 전문가들은 병원과 의사가 의료 분쟁 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과실 입증에 있어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환자 측의 주장이나 입증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서 입증이 과실이 추정되거나 입증 책임이 전환된 이후에는 결국 그 분쟁 기금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부담하는 형태로 서로 업무가 그 협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가해자에게 추가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병원의 실수가 확인되면 우선 피해자에게 거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병원 측의 매출액의 평균 10%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부여합니다. 결국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높으면 병원 측은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유가족의 대응도 무척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술 기록뿐 아니라 간호와 투약 기록, 환자 관찰지, 사진, 그리고 영상과 부검 자료까지 철저하게 갖춰놔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은 의무적으로 기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서둘러 확보하지 않으면 기록을 고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야 합니다. 뒤늦게 간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가피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늦게 갔을 때 이제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담당 의사에게 치료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녹음을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과 처치 등의 치료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인이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자 스스로 자기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처치를 할 건지 잘 물으셔야 돼요. 설명하는 거를 그냥 건성건성 내내 하시면 안 되고. 천재 뮤지션의 석연찮은 죽음.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억울한 죽음. 그에 대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의료계의 현실. 낙후된 의료 분쟁과 의료소송 문화에 대한 수술이 시급합니다.